전라남도 영암군의 동북부에 위치한 금정면. 이곳 금정의 산자락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주황빛 감으로 수놓아지는데요. 지역의 우수 특산품을 의미하는 지리적 표시제 제17호로 등록된 금정의 자랑 대봉감 때문입니다. 금정 대봉감은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전국 생산량의 20%가 금정면에서 생산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34년째 대봉감 농사를 짓고 있다는 임달주 씨를 만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농사가 약 한 10,000여 평 되고요. 또 주수로는 약 한 1,500주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예. 금정 대봉감의 특별함은 일단 맛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 월요홍시 참 당도 좋습니다. 일기가 받쳐줘서 잠홍시 맛도 좋고 당도가 다른 여념에다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금정의 명물 대봉감. 대봉감은 본래 떫은 감인데요. 홍시가 되면서 폴리페놀이 타닌으로 변해 단맛을 내게 되는데요. 금정 대봉감은 특히 당도로 유명합니다. 당도가 20브릭스가 넘어설 정도인데요. 이렇게 맛과 향이 좋은 이유는 금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남쪽에 있지만 산악지역이고 또 그중에서도 북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밤낮으로 찬 기온이 형성되고 특히 핵가루에는 밤낮 온도차가 과일의 당도랄지 과육의 경도 이런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그 금정 대봉만이 가지고 있는 조건상 다른 데 내놔더라도 훨씬 더 강도도 좋고 좀 맛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특히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좋고 물이 맑기로 유명한데요. 대봉감을 재배하기에 가장 좋은 청정자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수확의 기쁨을 맛볼 시간.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허리를 숙여 감을 따고 있는데요. 나무가 자연적으로 컸을 때는 20m 이상 나무가 원래 자라고요. 감나무 하나에서 약 한 30평 이상의 면적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크고 열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작업 효율이라든지 우리가 작업하고 따고 수확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약간 다 낮춰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가지를 낮고 넓게 뻗도록 관리하는 건데요. 사다리 정도만 있으면 수확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대봉감 수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수확할 때 과일끼리 부딪히고 막 함부로 던지거나 하면 상처되거나 깨져서 소비자가 받을 때 먹을 때에는 멍들어서 제대로 된 과일 맛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수확할 때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특히 또 이렇게 수확할 때 이렇게 꼭지 부분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감하고 부딪히지 않아서 상처가 안 나게끔 하느라고 물론 감 농사 지을 때부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수확할 때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연과 호흡하며 한 해 동안 정성껏 보살핀 결실인 만큼 귀하게 다루는 겁니다. 지금 여기 수학에서 저절로 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올 초 1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 달에 전정을 2월 달에 하고 또 전정이 맞춰지면 퇴비를 합니다. 친환경 퇴비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는 감을 이렇게 솎아줍니다. 많이 열어 있으면 감이 작아지거나 또 올바른 그 고르게 자라기 못하기 때문에 고르게 자라게 솎아주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세세히 관찰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수확철 시기에 여기까지 지금 오는 것이 감 1년 농사의 전부입니다. 예. 아기를 돌보듯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정성껏 보살펴야 한다는데요.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올해도 품질 좋은 대봉감이 넉넉하게 열렸습니다.
이게 몇 톤 정도 수확이 되나요? 약 평균적으로는 약 300톤 이상인데 200톤에서 500톤까지 약간 해년마다 좀 이렇게 농사의 작황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작황이 좋은 편이라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반가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풍년이면 농민들이 이렇게 즐겁고 정말 뿌듯하고 이래야 되는데 풍년이었을 때 그 생산비 농부치는 가격을 받거나 그것도 안 돼서 이렇게 폐기하는 심정 오직 하겠습니까? 정말 30년 이상 지은 농사를 이걸 다 걷고 없애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대봉감 과잉 공급 현상으로 가격이 폭락해버렸던 건데요.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감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늘어났지만 소비는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작년에는 가격 지지를 위해 산지 폐기가 진행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농가들이 금정 대봉감의 명맥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건 조합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감 농사를 짓는데 정말 품질 좋은 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 지도를 전문으로 하시고 정말 때에 따라 어떤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정말 소중한 우리 농협 식구입니다. 조합은 선진 재배 기술 도입은 물론이고 안전한 대봉감 생산 지원을 통해 금정 대봉감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병충해 방제 예찰 시스템을 적용을 통해서 농가들이 적기의 방제를 통해서 과다한 농약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농가는 농가 경영비를 절감을 하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게끔 하는 안전 농산물 생산에 중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주기적인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조합의 지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손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영농자재 지원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봉감 수확기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약 5만 개 정도의 과일 상자를 KPN에서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농가에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해 줌으로써 약 5천만 원 정도의 영농비 이렇게 절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 인구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농촌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에서는 수확반을 운영해서 생산에서 출하까지 저희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의 지원 덕분에 농가는 고품질 대봉감을 생산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정 대봉감의 명성은 상생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감을 지는 사람으로서 감에 대한 소비자들이 효능이라든지 또 장점들, 식품으로서 장점들도 알아서 잡숴 주시면은 정말 그것이 더 이상 그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르고 일반적인 맛에 잡수는 것보다도 속을 좀 알고 잡쌌으면 하는 그런 생각, 바람입니다. 임달주 씨의 정성과 바람을 담은 대봉감이 드디어 출하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대봉감 산지종합 유통센터. 농가에서 이제 막 수확을 끝낸 금정 대봉감이 모여드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매년 900톤가량의 대봉감이 수매되는데 올해는 서리 피해로 인해 예년보다 수매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매의 첫 관문은 유관 선별인데요. 어떤 기준에 맞춰 선별이 진행되는 걸까요? 감 상태를 좀 보고요. 유관상을 봤을 때 깨진 거라든지 아니면 기형과 아니면 알이 너무 작다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선별 후에 정산을 드릴 때 이제 미리 말씀 안 드리면은 이제 금액적으로 이제 농가분께서 좀 차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이런 감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말씀드리면 농가분들 이해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선별비가 들어가더라도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오해 안 하시고 이제 받아들이시죠. 고품질 대봉감 공급을 위해 수매의 첫 단계에서부터 깐깐한 선별이 진행되는 건데요. 유관 선별을 끝낸 뒤에도 조금 특별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봉감 상자들이 작업장이 아닌 외부에 쌓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농가 수매를 하게 되면요, 일단 하루 정도 예근을 시킵니다. 이제 습 제거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이렇게 감을 채취하다가 떨어뜨린 거라든가 아니면 찍히거나 이런 게 당장은 안 나타나도 하루 정도 예근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선별할 때 그런 거 골라내기 위한 것입니다. 수확 당일에 알아볼 수 없는 상처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인 건데요. 놀랍게도 예건을 거친 대봉감은 품고 있던 상처를 모두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깐깐한 사전 선별을 거친 대봉감은 작업장 내에서 비로소 상품으로서의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곳에서의 선별 기준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는 선별을 크기별로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크기별 선별한 것 중에서도 대봉감이 홍시로 먹기는 하지만 유통 과정이 문제 있기 때문에 깡깡하고 아주 단단한 그런 상태의 것이 최상품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 단단하고 단단한 걸 빼고 약간 물러지거나 이런 것은 10등급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따로 농가 걸 수매를 해서 저희가 시장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와 색태, 단단한 정도에 따라 10단계로 나눠 분류된 대봉감은 빠르게 저온 저장고로 옮겨지는데요. 수확이 한꺼번에 이뤄지지만 저장성은 약한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물량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장해서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보통 저장은 한 영상 1도에서 영하 1도 사이로 하고 살얼음이 약간 얼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대봉감은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를 만나는데요. 조합은 대봉감의 소비량 증대를 위해 홍시 공급 외에도 대봉감을 다양한 식품으로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수확철을 맞아 작업이 한창인 이곳. 대봉감이 어떤 식품으로 가공되는 걸까요? 이제 말랭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감 깎는 기계에다 좀 목실을 돌려서 감 전체를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에요. 기계의 도움을 받아 껍질을 깎고 나면 꼭지를 제거하는 것부터 이후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밭에서 작업 오신 분들이 따가지고 함부로 이러고 좀 세게 날치니까 이 멍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육안상 봤을 때 요즘 뭐 본 눈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어떤 상품이 좋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 제거해주면은 이제 이분들은 이 씨도 빼줘야 되고,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씨를 우리가 처리를 안 하고 하면 이빨이 또 치아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심한 손질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 가공 사업은 대봉감 소비량과 저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35도에서 38도 사이에서 한 3일 정도 건조하고요. 이제 떫은 맛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숙성 과정이 필요해서 한 이틀 정도 숙성한 후에 냉동 보관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생산뿐 아니라 직접 판로 개척에도 나서 대봉감 말랭이를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대봉감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곳에서는 잘 익은 홍시를 이용한 특별한 식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2015년도 임산물 가공 활성화 산업을 위해서 조합에서 대봉감을 어떻게 소비하냐 생각하시다가 조청을 만들자 해서 대봉감 조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봉감으로 조청을요? 버려지는 감을 활용하기 위해 조합이 직접 나선 건데요. 완전히 홍시가 된 대봉감을 깨끗이 씻고 손질한 뒤 홍시액을 만들어 조청의 재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밥 짓는 거하고요. 조청 데릴 때 그 시간 타임이요. 왜요? 농도 때문에. 너무 해버리면 저기 역같이 돼버리고 너무 안 하면 이렇게
너무 주가치로 줄으면 안 되잖아요. 조청은 전통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담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리거든요. 엿기름 만드는 첫 단계예요. 이게 싹을 틔워야 되는데 지금 싹을 틔우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싹이 어느 정도 나야 단맛이 나요. 너무 키워버리면 단맛이 없어요. 직접 생산한 엿기름과 유기농 찹쌀로 지은 찹쌀밥에 홍시액을 함께 넣어 저어주면 조청 생산을 위한 준비가 끝나는데요. 맨 처음만 이렇게 저어주면 나중에 이제 기계가 섞이게 놔두면 기계가 저절로 다 섞여주니까 막 처음만 이렇게 저어줍니다. 조합의 아이디어와 정성으로 탄생한 대봉감 조청은 대봉감의 영양과 풍미를 고스란히 담은 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농가 소득 보존에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봉감 가공이 한참인 유통센터 한켠에 가공과 상관없어 보이는 주부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대봉감물을 이용한 염색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조합에서는 내년 봄부터 가을까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감물 염색은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다른 천연 염색 원단에 비해서 좀 더 질긴 원단이 될 수 있고요. 또 아토피 튼튼하고 까실까실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요. 풋감의 감즙은 천을 황토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자연에 가까운 염료인데요. 건강한 감물 염색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이러한 체험을 운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농가한테 이런 교육을 많이 하다 보면 감을 솎아서 여름철에 하계철에 감을 솎아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농협에서 그런 속군감을 수매함으로 해서 농가 소득 지원도 되고요. 또 저희는 그 풋감을 가지고 즙을 짜서 이렇게 염색 체험을 함으로 해서 저희 지역 특산품인 대봉감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금정 대봉감을 지켜나가기 위한 조합의 노력이었던 겁니다. 금정 지역의 특산물은 대봉감뿐만이 아닌데요. 환경 파괴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한국의 토종 먹거리 중 한 특산물을 금정에서는 농가와 조합의 상생으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봉 말고 이 지역 특산물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 안에 많이 있잖아요. 물속에요. 물속에 있다고요? 잡초가 무성한 물 웅덩이 속에 과연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특산물이라고 할 만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보여주겠다며 채집에 나선 주인공. 보세요. 이거예요. 보이세요? 팔딱이는 이건 새우 아닌가요? 그 학명으로는 새뱅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부르기는 토하라고 합니다. 청정 자연의 선물 토하. 토하는 논이나 저수지에서 잡히는 작은 민물새우인데요. 1급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것이 특징인데 김명택 씨는 금정 지역의 청정 자연 속에서 16년째 토하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산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물은 이렇게 외부에서 흘러오는 물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 지역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고 또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있는 물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가장 좋은 지역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맑은 물이 가장 중요한 토하 양식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데요. 김명택 씨는 금정 지역에서도 산과 저수지를 곁에 둔 곳에 터를 잡아 1년 365일 흐르는 맑은 물에서 토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수확 시기가 어떻게 돼요? 주로 저희는 이렇게 대봉감 수확철하고 겹쳐서 이렇게 지금부터 작업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12월에서 1, 2월 사이에 이렇게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일거리가 많지 않은 토화 양식은 대봉감 농사와 병행할 수 있어 금정 지역 농가의 또 다른 소득원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토화 양식장을 뒤덮은 이 그물은 뭘까요? 아무래도 물오리가 제일 신경 쓰이고 또 이렇게 물 속에는 또 수소 곤충들이 많기 때문에 그 토화 자체가 먹이 사슬에서 아마 미생물 다음으로 최하위층이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초를 관리하는 것도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토화를 잡을 때 수초가 많게 되면은 토화가 움직이질 않아서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토해가 이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 토화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물을 쳐 보호하면서 포획 전 수초만 제거해주면 되는 건데요. 토화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수확한 생산량을 전량 수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농한기에 또 이렇게 포획하고 또 작업이 많은 시기고 또 농사철에는 또 이렇게 자연 그대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안 가고 그래서 일손이 안 가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자연의 선물과도 같은 토화는 농가와 조합의 상생을 통해 금정의 청정 자연과 함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토화는 어떤 모습으로 소비자를 만나는 걸까요? 짧은 기간 만나볼 수 있는 생토화는 염수에 절여 저온 저장고에 보관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가공 과정을 거친다는데요. 올해 수매한 게 300kg 정도 되고 3년치까지 해가지고 한 1000kg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온도는 몇 도예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0도 이하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염장과 3개월 이상의 숙성 과정을 거친 토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는데요. 가공장에서는 토화젓에 사용될 부재료 손질이 한창이었습니다. 토화젓 만들 때 부재료가 뭐뭐 들어가요? 생강, 마늘씨, 또 찰밥, 고춧가루, 깨. 그리고 염장 토화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토화의 색이 붉게 변해 있습니다. 소금 염장을 하면요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이뻐요. 생을 보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리기 이전에는 이게 다 부패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소금에 염장을 하는 거예요.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로 가공하기 위해 염장 토화 역시 꼼꼼한 손질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각종 부재료 준비부터 토화 손질까지 모든 가공 과정이 지역 주민들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물질을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선별을 치르고 있지요. 풀 속에서 잡으니까 아마 또 풀 이파리 같은 것도 들어가고 풀씨도 들어가고 그래요. 이렇게 모든 재료가 정성으로 준비되면 찹쌀밥과 각종 부재료를 잘 섞어주고 마지막으로 염장 토화를 넉넉히 넣어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신경 쓰고 있는 게 첫째 위생이고 염도 조절이요. 또 너무 짜도 안 되고 또 싱거우면 또 빨리 변질이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그게 조금 힘이 들지요. 철저한 위생 관리와 염도 조절 외에도 전통의 맛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릇까지 신경 써 옹기에 담아 숙성시킨다고 하는데요. 옹기 자체가 숨을 쉬고 하기 때문에 첫째는 숙성이 잘 되고 맛이 제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변질도 빨리 안 되고. 오랜 가공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을 뿐 아니라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토화젓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저희가 그 토화젓을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쉽게 드실 수 있도록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토 음식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청정 지역에서 나는 우리 민물 새우를 해가지고 향토 음식의 명맥을 잇고자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살리며 농가와 상생하고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조합의 노력이 우리 토화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서 대봉감을 이용한 다양하게 상품을 개발 중에 있고요. 대봉 곶감이나 말랭이를 수출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등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가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는 조합. 소중한 우리 먹거리를 지켜나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촌에서 세계로가 응원하겠습니다. 세계로 화이팅!